네, 안녕하세요. 홈즈컴퍼니의 이재호입니다. 저는 오늘 1인 가구 주거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홈즈컴퍼니는 도시 주거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1인 가구 주거 공간을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만들고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요즘 주변에서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TV 프로그램처럼 여러 가지 산업에서 1인 가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1인 가구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요즘의 세태가 있는데요. 2017년에 거의 600만을 넘어가고 있고 2047년 예측으로는 무려 832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가구 중 거의 1가구는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그래프 2개가 연속으로 보여질 텐데요. 보시다시피 4인 가구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1인 가구는 계속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주택은 반대로 많은 가구가 사는 이제 아파트가 거의 6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살 만한 그 주택이나 오피스텔형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60%가 넘어가는 3, 4인 가구 기준으로 설계된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대형 평수라고 할 수 있는 30평형 이상이 거의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구와 주택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대응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까지 합치면 거의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들을 위한 주거 공간은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기도 하고 그 퀄리티 자체도 고시원이라든지 방 쪼개기, 불법 다중주택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공유경제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유경제라는 것은 사실 예전에 오토 서비스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에서 공유 오피스, 위워크나 한국의 패스트파이브, 스파크랩 같은 공유 오피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면은 이제는 해외 이제 컬렉티브나 홈즈와 같이 이제 공유주택, 코리빙 산업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고요. 이런 공유주택의 큰 프레임 안에서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유주택은 뭘까 한번 보시자면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함께 사는 집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개인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삶을 통해서 주거 비용을 떨어뜨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은 오히려 좀 높이는 이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유주택, 코리빙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코하우징, 쉐어하우징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공유주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보시자면은 예전에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한 방 안에 침대부터 화장실, 주방이 다 있다고 보면은 공유주택에서는 방에는 최소한의 주거를 위한 요소만 있고 공유 키친이라든지 운동시설 같은 좀 공유 시설들의 퀄리티를 높여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질 높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게 공유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유주택이 원래 갑자기 없던 것들이 생겨났냐?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 보시던 응답하라 같은 하숙, 또 어떻게 보면 공유주택의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프렌즈, 미국에서는 프렌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유주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라와 프렌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사실 같이 산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응답하라에 나오는 하숙집 아주머니처럼 이런 하숙집 어머니가 계시냐 없냐가 프렌즈와 응답하라의 큰 차이고요. 이게 코리빙 안에서도 그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홈즈가 운영하는 공유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하숙집 아주머니 역할을 저희가 오퍼레이터로서 이 공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주거 공간은 사적 공간은 최소화하면서도 규모를 통해서 생활에 필요한 공유 공간의 퀄리티와 다양성을 극대화시켜서 좀 더 나은 생활을 1인 가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즈 스튜디오라는 독립된 주거 공간, 그리고 홈즈 리빙 라운지라는 공유 주거 공간을 합친 형태의 하나의 집이 큰 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홈즈 스튜디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1인 가구 주거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수납 공간,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 그리고 보안, 그 다음에 좀 더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반영한 홈즈 스튜디오를 남영역에 5년 전에 1호점을 만들었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최초의 코리빙, 대형 코리빙으로서 앞으로 이제 코리빙이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구서부터 다양한 사이니지를 통해서 1인 가구가 사는 집이지만은 내 집에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내부도 지금 보시다시피 예전에 좀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주거 공간을 좀 더 트렌드에 맞는 인테리어와 가구들로 재세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예전부터 작은 방에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가족들과 집에서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던 집에서 살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 방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좀 열악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보시다시피 이제 혼밥, 혼술, 그리고 뭐 카공, 오피스 쪽처럼 많은 생활을 밖에서, 카페에서 다 해결을 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이런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홈즈는 방에 살아도 집에 사는 것처럼 방과 이런 공유 공간, 홈즈 리빙 라운지를 결합한 형태의 집을 구성함으로써 좀 더 나은 생활을 1인 가구에게 주려고 디자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기존의 거실, 서재, 다이닝, 뭐 경비실의 역할들을 이 공유 거실에서 담고 각각의 룸에서 생활하면서 하나의 이제 집에서 사는 듯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가장 핵심 공간인 홈즈 리빙 라운지, 공유 공간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좀 더 이제 공적인 공간 사이에 카페에서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미팅도 하고 혼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 중간지대적인 카페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저희는 좀 더 집에 가까운 중간지대, 홈즈 리빙 라운지, 공유 거실을 만듦으로써 좀 더 집처럼 느끼는 편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거실의 공유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의 방 바깥이지만은 집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실을 집 바로 앞에 두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컨셉은 우리 동네 내 거실, 우리 동네에 내 방이 있지만 거실과 같은 공간이 방 바로 앞에 있거나 바로 근처에 있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홈즈 리빙 라운지에서는 기존의 원룸이 갖기 힘든 생활 편의시설들을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공용을 확장을 해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 공유 거실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뭐 세탁, 홈 트레이닝, 키친, 카페 이런 기능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1인 가구가 방 안에서 못하는, 방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뭘까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뭐 세탁, 그다음에 다이닝, 뭐 운동 같은 이런 기능들을 홈즈 리빙 라운지 공유 거실에 담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저희 스스로 직접 다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좀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공간 안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서비스들과 상품을 제공을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생활 오프라인 플랫폼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남영역의 지하 비어있던 유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을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공유 거실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고요. 이 안에서는 이렇게 뭐 작업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이쪽에 키친이 있어서 음식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그리고 가끔씩은 여기서 단체로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뭐 서재들도 있고요. 뭐 홈트레이닝 공간도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공유 거실, 그러니까 내 방 외에도 한 60평 정도의 거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이제 먹거리들도 있고, 이렇게 코인 세탁으로 뭐 대형 세탁이라든지 건조까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이렇게 굳이 나가서 피트니스 센터를 안 가더라도 혼자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아니면 코치님을 여기서 불러서 서비스하는 홈핏과 같은 다른 스타트업을 통해서 운동도 같이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커뮤니티 모임도 갖게 되고, 이렇게 요가 클래스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고, 가끔 이렇게 뭐 북콘서트 같은 행사도 저희 입주민들끼리는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연주를 하는 콘서트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거실을 갖다 보니까 내가 방에 살더라도 다양한 나의 커뮤니티도 있고 다양한 생활들을 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는 새로운 주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좁은 원룸을 벗어나서 동네 거실이라는 새로운 이제 키워드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인 가구들이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 이런 니즈는 되게 강하지만은 또 방에서 혼자 살다 보니 또 외로움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해소할 수 있는 공유주택이라는 형태의 주거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또 이것들이 새로운 상품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꽤 인정을 많이 받아서 남영역 같은 경우는 62시이나 된 어떻게 보면 대형 코리빙인데도 2달 만에 만실이 됐고요. 심지어 이제 입주 대기 고객이 꾸준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들 통해서 기업의 이제 직원들을 거주하게 하는 기업 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건물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공간과 관련된 임대인, 임차인, 지역 주민, 기업 고객, 제휴기업 모두 이제 만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환경들이 조금은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 공간이 많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홈즈와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지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